자, 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이에요.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consecutive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순차적인 elementary reaction은 단일 단계 반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녀석의 초기 농도 그게 A0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B가 됐다가 그게 다시 C가 되는, 알겠죠? 그런 반응을 뭐냐면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몇 차 반응? elementary reaction이니까 1차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elementary reaction은 단일 단계 반응인데 단일 단계 반응에서의 차수는 앞에 있는 반응 그 화학 양론 개수가 바로 차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1차 앞에 화학 양론 개수가 1, 1, 1이니까 A가 B가 되는 것도 1차, B가 C가 되는 것도 1차.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A, B, C의 관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맨 처음에 A만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A만 있었으니까 그 A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얘가 전체 과정의 반응물이었겠구나. 그리고 결국 얘는 역반응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역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정반응만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전부 다 되겠어요? C가 전부 다 되겠죠. 그러면 이 C가 전체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성물이겠구나. 그러면 이때 중간에 껴있는 이 B 반응물도 아니죠? 생성물도 아니죠? 결국엔 남아있겠어요? 결국엔 얘도 없어지겠어요? 결국에 없어지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중간체. 그래서 이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은 어떤 반응물이 중간체가 됐다가 생성물이 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maybe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뭐가 됐건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A가 없어지는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율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럼 네. 오늘 30분에 엄마가 저 머리 갖고 데리러 온다 해가지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저 이제 영상 수여도 일찍. 알았어요. 아니 근데 오늘 난 예상치 못한 아웃이어가지고. 알았어요. 영상을 오늘 바로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네? 저 보내줄 거예요. 예? 뭐라고? 보내줄 거예요. 뭘 보내줘요? 시간이 저렇게 아주 순순히 보내줄 거야. 아니, 해버를 해야 돼. 아니 뭐 누구든 약속 있으면 가는 거죠. 가는 될 거다. 살짝. 영상으로 보면 되죠, 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지원이는 모범적에서 다 봐요. 자, 저번 주에 영상 봤나? 봤지. 저번 주에 마지막에 뭐 이렇게. 마지막. 자, 아니 조용. 아무 있는데 아무. 조용. 아니 진짜 아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볼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고 그 A가 반응하는 단계는 이 첫 단계죠. 그럼 첫 단계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속도 상수 KA의 A 농도의 몇 승? 1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A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감소해요. 농도가 감소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점점 그 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 둘이가 같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얘는 바로 뭐예요? 전형적인 몇 차 반응이죠? 1차 반응의 전형적인 미분 방정식 꼴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너무너무 익숙하죠. 1차 반응에서 봤던 거니까. 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볼 것도 없이 A는 A의 초기 농도에 exponential 마이너스
KAT. 알겠죠?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됐죠? 예?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간에 대한 중간체 B의 농도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표현인데 이 B는 어떤 반응과 연결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속도는 KA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반응의 속도는 KB의 B가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에 대해 첫 번째 속도는 더하기로 연결하고 두 번째 속도는 빼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네. 왜? 첫 번째 단계에서 B는 뭐가 되니까? 만들어지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B는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요거 어디 있죠? 저기.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여기 넣어도 되겠네요. 넣어도 되겠. 넣어도 되겠죠? 그럼 저기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KA의 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 빼기 KB의 B. 됐습니까? 네. 됐죠? 야! 이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두둑이. 더하기 KB의 두둑이. B 이렇게 바꾸고 우와, 여기는 정말이네. 왜? 목 두둑 소리가 엄청 내가지고. 한 다음 여기다가는 KA 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해요. 약간 띄어져 있어요. 뭘 곱하겠지. 자, 정답. 덕분인자.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이 테크닉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맞춰볼까요? 나오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푼다는 걸 외워야 돼요. 뭘 곱하면 되죠? KBT. 바로 여기다가 곱하기 2의 KB. KBT승을 곱해줘요. 와. 그럼 여기도 2의 KBT승을 곱해줘요. 여기다가도 2의 KBT승을 곱해줘요. 그러면 앞뒤로 뭐냐면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등호 당연히 성립하겠죠. 네. 좋아. 되다. 이거 XXL.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꼴을 이 꼴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 꼴을 E의 꼴. KBT. B의 전체 프라임. 요 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눈 크게 뜨고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E의 KBT 승에 B를 먼저 B를 먼저 쓸까? 요거에 곱하기 B의 농도가 곱해진 걸 전체 미분. 요걸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 이 꼴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런 꼴에서 이건 곱의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얘 미분한다고 쳐봐요. 얘 미분하면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앞에 상수 KB 나오겠죠. 네. 그리고 뒤에 B는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혹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B를 미분한다고 치면 dB dt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앞자리는 미분 안 되고 그냥 바깥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을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테크닉.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위해서 여기다가 얘를 넘기고 2의 KBT승을 다 곱해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KA의 A0.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 상수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상수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KB 빼기 KAT 이런 꼴의 함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요 T 부분죠. T를 저리 보내요. 저리 보내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익스포넨셜 KBT의 B하고 KA의 A0 한 다음 익스포넨셜 KB 빼기 KA의 T승의 DT 맞습니까?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양변은 등호죠. 네. 양변은 등호니까 양변을 뭐 해도 상관없겠어요. 적분해도 상관없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처음에서 뭐 끝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겠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끝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이 끝이라는 게 특별한 끝이라기보다는 이 처음이 시각 0을 얘기하는 거고 끝이 그냥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시각 t에서의 이 항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t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익스포넨셜 kbt의 그때 시간 t에서의 b의 농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0 넣으면 빼기 정적분이니까 2의 kb 0의 b의 초기 농도가 될 거고요. 아하. 맞습니까? 네. 자, 얘는 어차피 얘 앞에는 얘는 상수고 자, 지수함수의 적분은 지수함수 그대로죠. 네. 다만 앞에 상수가 어떻게 돼? 앞에 상수가 온다. 나누기로 나오죠. 그러면 KB 빼기 KA 분의 KA A0 맞나? 적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되고 곱하기 여기다가 시간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0 한 번 넣고 t 한 번 넣고 됐죠? 네. 0 넣으면 뭐가 되죠? 0이요. 1. 0 넣으면 1이 될 거고요. t 넣으면 t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괄호를 딱 넣어주면 익스포넨셜 kb 빼기 ka t 빼기 1 됐습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 알겠죠? 그런데 문제의 가정은 맨 처음에 반응물만 있었죠. 네. 반응 중간체는 초기 농도가 얼마일까요? 반응 중간체는 제로. 무조건 0일 거 아니에요. 0. 맞죠? 0이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익스포넨셜 KBT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겠죠. 이쪽을 보내서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뭐가 나온다? 이 값이 얘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나누고 요 앞만큼은 상수일 테니까 KA 그 다음에 뭐 A0냐 했을까? 이 상태에서 A0 먼저 쓰고 곱하기 KA 나누기 KB 빼기 KA인데 곱하기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얘를 이쪽으로 나누어 준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의 괄호.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네요.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시각 t에서 비중간체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막말로 여기서 시간 0 넣어봐. 0. 자, 0 넣으면 뭐죠? 1. 0 넣으면 뭐예요? 1 되죠? 1 빼기 1은 뭐예요? 0. 0. 처음에 0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게 왜 막말이에요? 뭐라고? 그게 막말이에요. 막말이라니? 네, 막말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뭐 하여튼 뭐. 예. 자, 됐죠? 됐죠. 내가 갑자기 뭐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살짝 화나는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네. 자, 여기 지우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계산 테크닉 기억해야겠죠? 예? 네. 자, 여기 지운다. 네. 여기 지운다. 8.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누구 표현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누구의 농도 표현? C. 와우. 알겠죠? C.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C의 농도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첫 번째 이 경우의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질량 보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럼요. 자, 뭐냐면 처음에 수가 다 있네. 개수가 지금 111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누구만 있었어요? A0만 있었죠. 그럼 A0가 있던 게 A가 되고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만큼 생길 때니까 요 세 개를 다 합친 건 처음의 개수랑 반드시 같아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구해놓은 A가 있나요? 여기 있죠. 네. 그리고 구해놓은 B. B가 있나요? 네. 여기 있죠. 그럼 A 넣고 B 넣으면 뭐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C. C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C의 농도는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죠. 네. 했다 치고 결과만 보면 얘도 초기 농도 A0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예쁘게 계산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K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빼기 K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 over KB 빼기 KA 이런 꼴로 나오나 봐요. 알겠죠?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계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간체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얍.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네 번째 4 그래프. 스크래치. 자, 그래프 그리라는 건데요. 뭐 어쩌라는 거냐면 자, 농도가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농도에 따라 시간을 그려보란 얘기는 선생님 네? 경과 수업에 혹시 이준영 없었나요? 준이가 없어요. 왜요? 그 새끼 어디로 간 거야? 그런가요? 자, 그럼 이때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누구 A에 대해서 그리고 B에 대해서 그리고 C에 대해서 그려보라는 건데 여러분이 배운 미분 테크닉을 활용하면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림 그릴 수 있죠. 뭐 1개 미분하고 2개 미분하고. 네. 근데 그거를 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수학자들이 다 해놨겠죠. 네. 그 해놓은 걸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면 그 해놓은 걸 살펴보면 저기에 있는 중간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값이 뭐겠어요? 이 값? A. 이게 A 제로겠죠? 아 인정. A 제로겠죠? 네. 얘가 이렇게 됩니다. 뭐겠어요? 지수함수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수함수로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Are you scratch? 됐죠? 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A0 보조선에 대해서 자, 최종 생성물식은 이거잖아요.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C는 요렇게 바뀝니다. 자, C는 생성물이죠. 네. 생성물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A0. A0에 계속 수렴하겠죠.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됐건 B가 됐건 점점점 없어지고 무한시간 지나면 전부 다 C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뭘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반응. 역반응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다 C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C는 뭐가 됐건 무한시간이 되면 A0가 돼요. 여기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시간 t 무한대. 그럼 뭐 돼요? 0 되죠? 0으로 수렴하잖아요. 네. 무한대. 영,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0이 0이니까 뭐 A0 되는 거죠. 맞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중간체. 이 중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크로스 되는 점 있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중요하지 화학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크로스 되는 점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여기서 자,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없다가 얘가 여기서 극대가 한번 나타나요. 나타났다가 이 중간체도 많아지겠어요? 점점 사라지겠어요? 점점 사라지는 얘가 B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도 중간체도 처음에 좀 있었다가 사라지고 생성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때 억수로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4.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녀석의 핵심인데요. 네 번째는 4 했고 나 5. 자, 5의 핵심은 뭐냐면 KB가 KA에 비해서 아주 크다면 한번 가정해 보죠. 이게 사실은 억수로 중요한 가정입니다. 알겠죠? 즉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두 번째 단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천천히인데 퓨. 천천히인데 퓨. 중간치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승리자마자 없어.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B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 조금만 그런데 조금마저 픽 없어지니까 이 B는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주 적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 첫 번째 1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얘는 변함없어요. A0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B의 농도가 재밌는데 B가 이거잖아요. 네. 누가 훨씬 크다고요? B가 훨씬 크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뭘 무시할 수 있느냐? 요거 무시할 수 있죠. 네. 네. 무시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그 여기 보시면은 KA하고 KB 중 누가 더 크다고요? 누가 더 크다고요? KB가 훨씬 더 크다고 했죠. 네. 훨씬 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없어지겠죠. 훨씬 크니까 마이너스니까 역수가 되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뭐만 비슷하게 남냐면 요 놈만 비슷하게 남아요.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0에 KA에 K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누구? C. 자, C에서 뭘 날리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누가 크다? KB가 크니까 누굴 날려요? 요거 날려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B가 크니까 얘를 날리고 B가 크니까 지수로 있는 건 얘를 날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 경우는 C가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기에 있는 A0 농도에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돼요.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 오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에 있는 1, 2, 3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 얘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오,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지워볼까나?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거? 여기 위에 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울게요. Are you scratch? 아, 그래서 그러면 이때 알겠어요. 1, 2, 3에 자, 네 번째 그래프. 내가 똑같은 거. 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점이 다 저렇게 돼. 저기 다 저렇게 있는. 내가 뭐 방전이. 역시나 시간에 대해서 하나는 비슷하다. 농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맨 처음에 이 값은 뭐겠어요? A의 초기 농도겠죠. 그 A의 초기 농도에 대해 어떻게 되냐면 A는 쭉 줄어듭니다. 됐죠? 쭉 줄어듭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 생성물 C 어떻게 될까요? C 역시 계속 쭉 많아집니다. 자, 요까지는 양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알아요. 같죠? 근데 놀랍게도 요 B죠, B. 네. B를 여기다가 미분하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공률 찾아가지고 그리면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얘가 B입니다. 됐죠? 네. B입니다. 어? 이게 뭐죠? 저게 뭐죠? 만세. 이게 뭐죠? 이게 정류 상태 근사입니다. 오. 아, 이거. 아, 자, 봐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 저농도죠. 저농도니까 딱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이게 정류 상태 근사예요. 정류 상태 근사라는 게 사실 컨시큐티브 엘리먼트리 리액션에서 이 조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유감기하고. 첫 번째 속도는 느리죠. 네. 느리니까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두 번째 속도는 샥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체라는 게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 그러면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니까 잘 변하겠어요, 잘 안 변하겠어요? 잘 안 변하니까 그때 매기는 게 정류상태 근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울게요. 아이. 아이. 자, 그러면 이때 4 됐고 5. 그러면 이 경우 정류 상태 근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경우 정류상태 근사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요식 있죠. 요식. 네. 네. 요식에서 얘를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KB의 B가 KA의 A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가 되죠.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KA의 A죠. 네. 이만큼이 그냥 A의 농도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가정을 하면 KBB하고 KAA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지죠? A가 만들어져 시간. KAA 반응으로 만들어지죠? 네. KB B 반응으로 없어지죠? 네. A. 그게 뭐란 얘기예요? 0. 0이네? 같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류상태 근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컨시큐티브 엘러먼트리 리액션이 왜 중요한 건지 알겠죠? 상당히 중요해요. 정류상태 근사의 수학적 근거예요.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마 maybe 뭐 여러분 학교 교재 이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속도론 숙제가 3, 4가 나갔거든요. 거기에 이거와 관련된 진한 문제들이 억수로 많이 수록돼 있어요.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죠? 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정기화학도 정리할게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짠.